또 리플에 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나눠보자면요. 얼마 전에 이제 리플의 선거 자금에 관한 이야기 혹시 교수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리스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댔다 이런 또 루머가 돌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리플 측에서는 유언 비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걸까요, 교수님? 이제 뭐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하려면 네. 그건 뭐 지갑을 다 뒤져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는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재단에서 양쪽에 다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때 거의 박빙이라고 많은 예측이 많았잖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양쪽에 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보험처럼 다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걸 지금 이제서 들어서 근데 지금은 승자가 트럼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리플에서는 사실 그걸 줬다 하더라도 그걸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면 단순히 그런 다 트래킹 할 수밖에 없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포인트는 현재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리플에 대한 부분 아마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무게중심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리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들이 지금 뭐 리플 뭐 ETF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폴 앤킨스가 규제를 강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당기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거봐 뭐 보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거를 뭐 루머라고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하려면 되게 이걸 다 수사처럼 해야 되는데 이 수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좀 그런 루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리플은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승자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트럼프가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정말 열받았어. 리플 믿었는데 그랬단 말이어서 검사 수사를 이렇게 물론 이게 그렇게까지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수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되면 나오겠지만 옛날 우리 김남국 의원 그때 약간 범죄 때문에 그렇죠. 네. 수사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이겼는데 그래서 리플은 아마 이번에 SEC 항소되는 거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근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대비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폴 앤킨스나 SEC의 의사결정이 남은 거겠죠. 이게 전체로 봤을 때 아마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미국 우선주의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장에 대한 좀 친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대법원까지 갔을 때 소송 결과에 따른 게 워낙 시장 변화의 변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데 이거 벌써 제가 이 방송 뭐 다른 방송에서도 리플 법률 제가 한 5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5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서 202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안 가고 빨리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리플과 또 트럼프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의 관계성에 관해서도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는 뭐 같이 식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면서 리플의 CEO와 또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은 트럼프가 거의 뭐 제왕적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다 줄을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점이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국 지금 트럼프 2.0을 트럼프만 보면 안 되시고 말씀드렸지만 피터 틸을 위세한 페이팔 마피아가 잡고 있잖아요. 제드 벤스도 그렇고 프랭키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리플 자체도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리플이 그 영향력이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뭐 테더나 리플 그리고 다른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은 영향력이 또 높아질 것 같아서 당분간은 아마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2.0의 한 1, 2년? 2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층 크립토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2년 후에 층크립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면 다시 바꿀 수는 있겠는데 지금 한 2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리플을 포함한 크립토 전반적인 데 우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2년 동안이 코인 뉴스는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바쁩니다. 왜냐면 지금 아마 이게 아마 민주당이 됐을 때랑 이 트럼프 됐을 때랑 굉장히 달라질 거라서 저도 예상했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잖아요. 네. 이제 취임식이 이제 촬영 날짜로 이제 오늘 정도 할 건데 그러면 아마 이게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취임 전에 이렇게 난리였는데 취임하고 나면 아마 뉴스거리가 위클리로 많이 쏟아져 나와서 앵커님이나 이게 PD님 많이 바쁘실 거예요. 교수님도 같이 바빠지시겠죠.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리플과 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해서도 이제 논의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리플 측과의 협력을 한다면 그 사업 방향성이 어떻게 좀 윤곽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리플은 몇 번 말씀 기본적으로 우리 해외 송금 쪽으로 네. 시작했어요. 그런데 디파이나 NFT처럼 전체 모든 블록체인 마켓 비슷한데 생태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CBDC보다는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CBDC보다는 루미스 그 하원 이제 CBDC 반대법도 내었다는데 아마 CBDC보다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하고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고 하는 달러 기반에 그러면 그 안에 리플이 당연히 하나의 캔디데이트 내지는 대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해외 크로스보더한 달러 기반의 그 테더처럼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고 리플이 또 그 마켓을 갖고 있잖아요. 리플 안에서 그러면 뭐 디파이나 NFT에서 아마 리플 기반의 달러 연동되는 그런 것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ETF 할 때 아마 리플이 나오는 것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리플이 ETF가 하게 되면 그것도 베이스로 미국 달러 채권 연동되거나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관전 포인트는 리플을 포함한 트럼프 2.0에서는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연결되는 고리들 그러니까 크립토 에코가 되면서 달러에 대한 달러 이제 약간 그런 약간 달러 강세도 하면서 뭐 관세도 매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크로스보더하는 관점도 리플이 역할 일부러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해외 할 때 디파이 NFT 지금 비트코인은 워낙 기축 통화로서 갖고 있는 거고 실제 이더리움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리플이 그런 워킹하는 모델로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리플에 이제 그때 저는 뭐 기술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리플이 현재는 송금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마치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아발란체처럼 이런 전체 송금부터 전체 디파이 원리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마 리플을 아마 좀 추이를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죠. 제 친한 친구가 또 리플 IP 총괄자라 제가 듣는 얘기가 좀 있는데 사실은 리플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트럼프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다 펼쳐놓을 거예요. 리플만 밀어줄 건 아닌 것 같고 아, 그렇네요. 네. 리플 아니면 다른 뭐 스텔라 루멘 여러 가지 뭐 이더리움 뭐 전체 근데 베이스는 비트코인을 할 것 같고 비트코인과 연결되는 고리들에 대해서 확장이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